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 많이 하셨나요? 자, 오늘은 지난번에 하던 거에 이어서 그 다음 단계부터 세포호흡의 과정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해당 과정에 대해서 배웠었죠. 해당 과정. 자, 해당 과정 다음 단계가 피로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 되겠습니다. TCA 회로. 자, 그러면 지금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해당 과정 같은 경우는 세포질에서 반응이 일어났었죠. 세포질. 그런데 지난번에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피로부산의 산화부터는 미토콘드리아의 기질로 가서 반응이 진행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공부할 때 어떤 이미지화를 위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얘가 미토콘드리아의 지금 선생님이 내막을 그렸고 외막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내막의 안쪽 부분 기질에서 2단계부터가 진행이 되게 돼요. 2단계. 그쵸? 피로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는 미토콘드리아의 기질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단계부터가 피로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 가야 되는데요. 자, 여기는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입니다.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두 번째 반응이 이제 진행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로부산이 해당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세포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피로부산이 미토콘드리아의 기질로 들어와 줘야 됩니다. 이 들어오는 과정은 우리가 배우질 않아요. 그래서 굳이 알 필요가 없고 일단 피로부산이 이제 들어올 겁니다. 어디로? 미토콘드리아의 기질로. 되겠죠? 자, 그러면은 피로부산. 자, 피로부산부터 보도록 하죠. 자, 피로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해당 과정과 마찬가지고 세포호흡에서는 탄소의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탄소의 개수. 자, 그러면 피로부산은 탄소의 개수가 몇 개죠? 3개 되겠습니다. 피로부산은 탄소가 3개죠. 탄소 3개짜리를 C3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C3. 되겠죠? 자, 피로부산이 산화되고 그 다음에 TCA 회로라는 게 돌 것 같아요. 자, 회로라고 하는 건 뺑뺑뺑 돌아가는 어떤 그 물질 반응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TCA 회로로 피로부산이 뭔가 들어가서 뭔가 일을 할 것 같은데 일단은 피로부산이 회로로 들어가기 전에 어떠한 화학 반응을 거치게 됩니다. 그냥은 못 들어가고요. 자, 그 과정을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요. 자, 피로부산이 이것도 효소의 작용이겠죠? 어떤 효소에 의해서 아세틸코에라고 하는 물질로 전환되게 돼요. 자, 아세틸코에라는 건 뭐냐면 일단 적어볼게요. 아세틸코에. 자, 여기서 코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협동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조효소 개념입니다. 즉 조효소 A. 아세틸 조효소 A 이 뜻인데요. 이 조효소라는 게 아세틸기를 가지고 이 회로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부산에서 아세틸코일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 아세틸코일가 활성 아세트산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아세틸코일로 전환된 다음에 이제 TCA 회로라고 하는 이 회로 속으로 삽입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피로부산이 아세틸코일로 되는 과정에서 일단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두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피로부산이 아세틸코일로 되는 과정에서 일단 수소를 2개 잃게 돼요. 자, 수소를 2개 잃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해당 과정에서 수소를 잃었을 때 그것을 받아가는 조효소가 있었어요. 뭐였죠?
NAD 플러스라고 하는 조효소였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조효소가 작용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NAD가 피루부산으로부터 H를 받아서 NADH로 전환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NAD가 여기, 자, 자리가 없어서 앞쪽에 적었습니다. NADH 플러스 H 플러스. 자,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이 일어나고, 또 하나 더. 자, 피루부산에서 아세틸코에이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무언가 방출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뭐냐면 CO2 되겠습니다. CO2. 자, CO2. 자, 그러면 이때 피루부산은 탄소 3개짜리인데 CO2가 하나 방출이 되니까 아세틸코에이는 탄소가 몇 개일까요? 그렇죠. 2개. 자, 아세틸코에이는 탄소가 2개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아세틸코에이는 TCA라고 하는 회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 회로에서 돌고 있는 이 물질들 몇 가지가 나올 텐데요. 사실 작년 교육과정까지는 이 회로를 돌고 있는 물질의 종류까지 다 외웠어요. 다 외웠는데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여러분들은 좀 쉬워졌어요. 여기 회로를 돌고 있는 물질 중에서 딱 2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나오는 이 2가지. 자,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아세틸코에이가 TCA 회로로 들어가게 되면서 무엇과 처음 만나게 되냐면 옥살아세트산이라고 하는 물질과, 그러니까 탄소 화합물과 만나게 됩니다. 옥살아세트산. 자, 옥살아세트산이라고 하는 물질과 만나서 어떤 물질로 전환되느냐면 시트르산이라고 하는 물질로 전환되게 돼요. 자, 시트르산. 자, 근데 지금 옥살아세트산은 탄소가 몇 개짜리냐 하면은 탄소가 4개짜리 아이예요. 탄소.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봐요. 시트르산은 탄소 몇 개짜리겠다? 그렇죠. 탄소 6개짜리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자, 그러면은 지금 아세틸코에이가 이 회로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옥살 아세트산이랑 결합해서 시트르산을 만들게 되는데, 이 시트르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세틸기만 떼내주고요. 코에이라고 하는 이 조효소는 다시 재사용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코에이는 재사용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세틸기만 떼줬고 코에이는 다시 재사용되고, 그러면은 옥살 아세트산은 코에이가 떼준 아세틸기를 만나서 시트르산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회로 계속 돌아가겠죠. 그러면 시트르산은 어떤 물질로 전환되느냐 하면, 어떤 물질로 전환이 되는데 이 물질이 뭔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5탄소 화합물, 이렇게 이제부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6개의 탄소를 가지고 있던 시트르산이 5개의 탄소 화합물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자, 시트르산이 5탄소 화합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5탄소 화합물이라고 하는 건 C가 5개짜리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줘 보고요. 자, C 5개짜리인 5탄소 화합물로 전환되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봐요. 지금
C가 6개였는데 5개로 바뀌었다. 5개로 C 하나가 줄었다.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자, 아까 피루부산에서 아세틸코일로 되는 과정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자, 피루부산에서 아세틸코일로 되는 과정에서도 탄소 한 개가 줄었는데 이때 어떤 형태로 탄소가 빠져나갔었다.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빠져나갔었잖아요.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시트르산에서 5탄소 화합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도 탄소가 하나 줄었기 때문에 이때 CO2의 형태로 빠져나가는 일이 하나 발생하게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시트르산에서 5탄소 화합물, 우리가 이 5탄소 화합물의 분자식 뭐 이런 것까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중간에 일어나는 일들은 기억해야 돼요. 되겠죠? 자, 일단 여기 나오는 5탄소 화합물은 시트르산에 비해서 H수가 적습니다. 즉 시트르산이 H를 잃어서, 즉 산화되어서 5탄소 화합물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시트르산이 산화되면서 방출되는 H를 누가 가져가겠다? 우리 앞에서 계속 나왔던 네, NAD 플러스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시트르산에서 5탄소 화합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NAD 플러스가 NADH로 전환되는 과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NAD는 쌤이 계속 연두색으로 그리고 있죠. 적고 있죠. 색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계속 쌤이 바꾸고 있어요. 자, NAD 플러스가 자, 이런 일이 중간에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5탄소 화합물이 되었고요. 그 다음 물질이 뭐냐? 그 다음 물질이 뭔지는 이제 교육과정에서 빠졌지만 탄소수는 알아야 돼요. 즉 5탄소 화합물에서 그 다음 물질은 4탄소 화합물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5탄소 화합물에서 4탄소 화합물로 바뀌게 돼요. 자, C가 4개. 4탄소 화합물. 자, 그러면은 이 사이에서도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들 눈치채셨듯이 C가 원래 탄소가 5개였는데 또 4개로 바뀌었으니까 뭐가 하나 방출될 것이다. 그렇죠. CO2 하나가 방출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일어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사탄소 화합물도 그 이전 단계인 5탄소 화합물에 비해서 산화된 상태거든요. 즉 5탄소 화합물에서 또 H를 잃어서 이 4탄소 화합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랑 패턴이 똑같죠? 5탄소 화합물에서 이 잃게 된 수소이온을 누가 가져가겠다? 네, NAD 플러스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되겠나요, 여러분?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5탄소 화합물에서 4탄소 화합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일이 더 일어나게 돼요. 한 가지 일이 더 일어나게 됩니다. 자, 뭐냐면 ATP의 생성이 5탄소 화합물과 4탄소 화합물 사이에서 일어나게 돼요. ATP의 생성이. 자, 이 ATP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닌데 이 복잡한 과정을 우리는 다 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5탄소 화합물에서 4탄소 화합물이 되는 이 과정 사이에서 ATP가 만들어진다.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더 깊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ATP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만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ADP가 ATP로 전환되는 과정이 한번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만들어지는 이 ATP도 효소에 의해서 이전 단계의 화합물로부터, 즉 자신의 기질로부터 인을 떼어내어서 ADP한테 전달한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ATP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ATP가 만들어지는 인산화 과정도 기질 수준의 인산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위에서 나왔던 NAD가 NADH로 전환되는 이 과정에서는 우리가 해당 과정에서 봤던 바로 그 효소, 네, 탈수소 효소라는 효소가 작용을 한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 모든 반응들은 다 효소의 반응이에요. 효소의 작용.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ADP가 ATP로 만들어지는 과정은 기질 수준의 인산하고 NAD가 NADH로 변하는 과정은 탈수소 효소의 작용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 언급 안 한 게 있죠.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는 이 과정에서도 관여하는 효소가 있겠죠. 당연히. 이때는 이러한 효소의 종류는 뭐라고 우리가 얘기해 주냐면, 즉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이산화탄소를 떼내는 이러한 효소, 뭐라고 얘기하냐면 탈탄산 효소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즉 CO2 방출에 관여하는 효소는 탈탄산 효소입니다.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다시 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건 우리가 지금 사탄소 화합물까지 왔어요. 자, 사탄소 화합물. 자, 사탄소 화합물에서 그 다음에도 여전히 사탄소 화합물입니다. 또 다른 종류지만 탄소수로 따지면 여전히 사탄소 화합물이 또 생성되게 됩니다. 즉 사탄소 화합물이 만들어지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옥살 아세트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옥살 아세트산은 또 아세틸코에로부터 아세틸기를 받아서 시트르산으로 되고, 이게 계속 회전된다는 거죠. 이런 걸 회로라고 얘기하잖아요. 회로.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쭉쭉 돌면서 계속해서 이 회로가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사탄소 화합물에서 또 다른 사탄소 화합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필기를 안 했잖아요. 자,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 이때도 이전 단계의 사탄소 화합물에서 그 다음 단계의 사탄소 화합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또 이전 단계의 사탄소 화합물이 산화되게 돼요. 즉 수소를 떼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수소를 떼낸 걸 받는 사람은 아니고 받는 조효소는 지금까지는 NAD였잖아요. NAD. 그쵸? 근데 지금 이 단계에서는 사탄소에서 사탄소가 되는 이 단계에서는 조효소의 종류가 바뀝니다. 자, 조효소의 종류가 바뀌어요. 자, 새롭게 나오는 조효소 FAD라고 하는 효소예요. FAD. 자, 그러니까 NAD랑 얘는 구조도 비슷하고 역할도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조효소에는 NAD+, 그러니까 세포호흡에 관여하는 조효소에는 NAD+도 있고 FAD도 있는 거예요.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TCA 회로에서 사탄소 화합물에서 사탄소 화합물로 전환되는 이 과정에서는 FAD라고 하는 조효소가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FAD라는 게 수소 2개를 받아서 FADH2가 되는 겁니다. 얘는 그냥 FADH2가 되네요. 이거는 이 아이의 화학적인 특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NAD+든 FAD든 둘 다 수소 2개를 받는 거는 맞는데
NAD 같은 경우는 수소 하나는 자신과 결합하고 나머지 하나는 자신의 옆에 붙여 다니는 형태로 이렇게 다니는 애고, FAD 같은 경우는 수소 2개를 받아서 그대로 자신과 결합시킬 수 있는 아이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구분하는 거는 크게, 그러니까 왜 FADH2라고 적고 왜 NADH라고 적고 이 이유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적으려고 하면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이지 왜 이렇게 적는지를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FAD라는 거는 수소 2개를 받아서 FADH2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도 탈수소 효소가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탄소 화합물에서 마지막 옥살아세트산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또 수소 2개를 잃게 되거든요. 이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아주 친숙한 조효소인 NAD 플러스가 와서 또 수소를 받아가게 돼요. 그래서 필기를 하자면, 자, 이때는 NAD 플러스가 NADH 플러스 H 플러스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되겠습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많이 복잡한 건 아니에요. 자, 뭐냐면 지금 봐봐요. 탄소수가 처음에 아세틸코에이랑 옥살아세트산이랑 만나서 시트르산이 되었을 때 탄소는 아세틸코에이 탄소 2개, 옥살아세트산 탄소 4개, 2개가 합쳐지니까 탄소 6개가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물질이 5탄소 화합물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1개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탄소 화합물에서 또 4탄소 화합물로 전환되는 그 다음 단계에서도 또 탄소 하나가 줄었으니까 이것이 이산화탄소 형태로 방출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4탄소 화합물에서 옥살아세트산으로 되는 과정 전체에 봤을 때 탄소의 개수는 변함이 없죠. 탄소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방출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4탄소 화합물부터 옥살아세트산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이산화탄소의 방출이 없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또한 지금 그림을 보시면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이산화탄소 CO2 3개 방출된 걸 그렸잖아요. 이렇게 CO2 3개가 방출됨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C들은 전부 다 피로부산을 구성하고 있던 C란 말이야. 이해되겠죠? 그러면 피로부산이 3탄소 화합물인데 지금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3번 이렇게 방출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로부산이 완전 분해가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DCA 회로를 거치는 동안에 피로부산은 완전히 이산화탄소 형태로 이산화탄소 3분자로 분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러한 회로를 이렇게 부른다고 했었는데요. DCA 회로 이렇게 부른다고 했었는데요. 왜 DCA 회로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DCA라는 거는 사실 약자입니다. 약자. 무엇의 약자냐면 T는 아까 우리가 나왔던 트라이입니다. 트라이. 3개. C는 카르복실릭. 그러니까 카복실릭. 즉 카복시기가 엑시드는 산이란 뜻이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시트르산이 카복시기를 3개를 가지는 산이거든요. 그래서 DCA 회로에서 옥살아세트산이랑 아세틸코에이랑 만나서 형성되는 첫 번째 산물이 시트르산이죠. 이 시트르산이 카복시기를 3개 가지는 산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름을 따서 TCA 회로가 되는 거예요. 트라이 카복실릭 엑시드, 이거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말로 부르지 않고 그냥 시트르산 회로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시트르산 회로, 혹은 이 DCA 회로를 발견한 과학자 이름을 따서
크랩스 회로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렇게 세 개의 이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회로긴 하지만 우리 교과서에는 TCA 회로라고 이렇게 거의 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그래서 TCA 회로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TCA 회로까지 했는데 세포흡의 총 3단계 중에 2단계까지가 이제 끝이 난 거예요. 별거 아니지. 그쵸? 그러면 TCA 회로를 아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해당 과정 정리했듯이 TCA 회로도 한번 생성되는 산물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부분 있죠? 피로부산이 아세틸코에로 되는 이 과정. 이 부분이 바로 피루부산의 산화라고 하는 과정이죠. 선생님이 2단계에는 피루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윗부분 이 부분이 피루부산의 산화 부분이 되는 겁니다. 피루부산이 산화된 거 맞죠? 피루부산이 산화되면서 H를 잃게 된 거잖아요. 그걸 NAD가 가져간 거고. 되겠죠? 그래서 피루부산의 산화와 피루부산의 산화가 일어나고 나면 아세틸코에이가 형성되고 이 아세틸코에이가 TCA 회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피루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 이것이 모두 2단계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 반응들은 전부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에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정리가 되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이 TCA 회로, 피루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의 산물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 선생님이 조금 줄일게요. 크기를. 자, 여기서 먼저 한 분자의 피루부산을 기준으로 생성되는 산물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한 분자의 피루부산을 기준으로 한다는 건 앞부분에 있는 해당 과정을 생각 안 하고 지금 피루부산부터 2단계에 해당되는 산물들만 정리를 한번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자, 한 분자의 피루부산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산물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CO2 있죠? CO2. 자,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그린 거. CO2 몇 개죠? CO2 몇 개죠? 3개. 그쵸? 이러한 CO2 방출에 관여하는 효소, 탈탄산 효소라고 했었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NADH 있죠? NADH 몇 개 만들어집니까? 피루부산으로부터 아세틸코에이가 되는 과정에서 하나, 그 다음에 시트루산에서 5탄소 화합물 될 때 하나, 5탄소 화합물에서 4탄소 화합물 될 때 하나, 또 4탄소 화합물에서 옥살아세트산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하나, 총 4개. 맞나요? NADH 4개 만들어지고요. FADH2 몇 개 만들어지나요? 그렇죠. 하나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때 관여하는 효소는 뭐라고 했죠? 탈수소 효소. 되겠습니까? 탈수소 효소에 의해서 NADH와 FADH2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ATP 만들어지나요? ATP. 자, ATP 몇 개 만들어지죠? 네, 하나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ATP는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어진다? 그렇죠. 기질 수준 인산화. 자, 정리되겠습니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과정에서 산화되는 물질은 대표적으로 피로부산은 산화되는 물질이에요? 환원되는 물질이에요? 그렇지, 산화되는 물질이겠죠. 그럼 여기서 환원되는 물질을 찾는다면 NAD 플러스 FAD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이 물질대사 과정에서는 산화, 환원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 산화되고 있고 어떤 물질이 환원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좀 감이 올 것 같은데 일단 산화와 환원의 개념부터 알아야 되겠죠. 산화라는 건 수소를 잃는 반응, 환원은 수소를 얻게 되는 반응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피로부산 산화 TCA 회로를 거치는 과정에서 한 분자의 피로부산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생성물을 정리를 해봤는데 이거는 어떻게 물어보든지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한 분자의 피로부산으로부터는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그러면 한 분자의 포도당으로부터는 몇 개씩이 만들어지는지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해볼게요. 그러면은 한 분자의 포도당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이 아이들의 개수를 따져보려고 하면 해당 과정까지 생각을 해서 다 합쳐줘야 된다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자, 한 분자의 포도당으로부터는 몇 개, 얘들 CO2, NADH, FADH2, ATP가 몇 개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CO2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일단 포도당부터 시작했다고 한다면 몇 개의 피로부산을 고려해 줘야 됩니까? 자, 한 분자의 포도당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해 준다. 그 말은 한 분자의 포도당으로부터 해당을 거쳐서 피로부산 2개로 쪼개졌죠. 그러면 피로부산 2개로 쪼개졌다는 건 선생님이 2단계를 그릴 때 피로부산 1개를 기준으로 적었기 때문에 해당 과정까지 생각을 해준다면, 즉 포도당부터 시작을 해준다면 피로부산이 2개가 된 상황이고 이 TCA 회로나 피로부산의 산화가 2번 중복해서 일어난다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즉 보세요. CO2 같은 경우는 지금 TCA 회로 그리고 피로부산의 산화 과정에서 하나, TCA 회로에서 2개 만들어지는 상황이죠. 총 그러니까 2단계에서 CO2가 3개 만들어지죠. 2단계에서는 CO2가 3개가 만들어지지만 이 2단계가 포도당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2단계가 2번 돌아간 거잖아. 왜? 포도당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피로부산이 2개니까 되겠죠. 그래서 CO2가 3개가 아니라 2배인 6개가 생성된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그쵸? 즉, 한 분자의 포도당으로부터 기준으로 잡으려면 CO2는 몇 개 만들어진다? 6개.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NADH 보세요. NADH는 지금 이것도 똑같이 일단 2단계에서는 4개가 만들어지는데 이 2단계에서 만들어진 4개에다가 4개에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겠죠. 피로부산이 2개 있으니까. 맞죠? 그러면은 8개에다가 해당 과정에서 NADH 2개가 더 만들어지잖아. 자, 다시요. NADH 같은 경우는 2단계를 통해서 하나의 피로부산 기준으로 한다면 2단계에서 4개가 만들어져. 위에 우리가 적었듯이 맞죠? 한 분자의 피로부산 기준으로 2단계에서 NADH는 4개가 만들어지는데요. 포도당을 기준으로 한다면 2분자의 피로부산으로 봐야 되니까 총 8개의 NADH로 생각해줘야 되고 맞죠?
8개의 NADH가 만들어지는 데다가 해당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또 NADH가 2개 더 만들어졌잖아. 맞죠? 그래서 총 10개의 NADH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럼 FADH2는요? FADH2는 일단 해당 과정은 없고 해당 과정에서는 만들어지질 않고 그 다음에 2단계 즉 피루부산산화 TCA 회로 과정에서 TCA 회로에서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때 하나 만들어지는 건 피루부산 1개 기준일 때고 지금은 포도당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피루부산 2개로 봐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FADH2는 2개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2개의 FADH2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ATP는 어때요? ATP. 자, ATP는 2단계에서 한 분자의 피루부산 기준으로 했을 때 ATP 하나. 그러면 포도당을 기준으로 한다면 2분자의 피루부산이 기준이 돼야 되니까 즉 ATP가 2개. 즉 2단계에서 ATP 2개. 그리고 포도당 기준으로 한다면 해당 과정까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해당 과정에서 ATP의 순생성이 또 2개 있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한 분자의 포도당 기준으로 했을 때 TCA 회로까지 거친 후에 만들어지는 ATP의 개수는 그렇죠. 4개가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그래서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이 분자 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걸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 공부를 하실 때 일단은 단계가 이렇게 3단계 있고 이 과정에서 선생님이 필기해준 이 내용은 다 아셔야 돼요. 선생님이 필기해준 내용 다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어떤 물질들이 만들어지는지 그 다음에 이 물질들의 분자수 뭐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하는 방법은 지금 선생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렇게 판서를 했죠.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백지를 꺼내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 했다.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백지를 딱 꺼내. A4 용지,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A4 용지를 꺼내서 이것들을 한번 다 그려봐요. 그래가지고 그려가지고 이제 완벽하게 그려졌다 하면은 내가 완벽하게 이해를 한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피루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까지 한번 같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수업 한번 끊고요. 다음 시간에 세포호흡의 마지막 단계인 산화적 인산화 과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